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후보가 양자 대결을 펼친 4.2 담양군수 재선거 투표가 조금 전 8시에 끝이 났습니다. 네, 현재까지 개표가 얼마나 진행됐는지 담양 종합체육관 개표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주현정 기자 전해주시죠. 네, 말씀하신 대로 이번 담양군수 재선거 더불어민주당 이재종, 조국혁신당 정철원 두 후보가 맞붙었습니다. 잠정 투표율은 61.8%로 앞선 군수선거 최종 투표율 63.8%에는 다소 미치지 못했는데요. 선거 기간 내내 양당 지도부가 총집결하며 치열한 공방을 주고받았습니다. 30여 분 전에야 투표가 마무리된 탓에 제가 나와 있는 개표소는 아직은 차분한 분위기입니다. 이제 막 개표가 시작됐는데요. 당선인 윤곽은 자정 무렵에나 나올 걸로 보입니다. 다만 두 후보가 격차를 보이느냐 아니면 엎치락 뒤치락 하느냐에 따라 당선인 확인 시간도 달라지겠습니다. 담양군수 선거는 유권자 4만 400여 명의 작은 선거지만 선거 결과가 정치권에 미칠 영향은 적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행정관 출신의 민주당 이재종 후보와 현 담양군의회 의장인 혁신당 정철원 후보가 대결을 벌였지만 양당 지도부와 현역 국회의원들까지 연일 담양을 찾아 지원 유세에 나서며 대리전 양상을 이어갔습니다. 이재종 후보가 당선된다면 민주당은 정치 신인을 앞세운 제1당의 아성을 다시 한번 입증하게 되고요. 반대로 정철원 후보가 당선된다면 혁신당은 창당 이래 최초의 기초단체장을 배출하게 된다는 점에서 이번 선거 결과에 이목이 쏠립니다. 지금까지 담양군수 재선거 개표가 진행되고 있는 담양 종합체육관에서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인용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지역에서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땅끝 해남에서는 지역의 의원들이 모여 대통령 즉각 파면을 촉구하며 단체 삭발을 감행했습니다. 박종호 기자입니다. 흰 가운을 두른 의원들 사이로 미용사들이 등장합니다. 해남 진도완도 지역구인 전남도의원과 군의원 등 21명이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을 촉구하며 머리를 밀었습니다. 여성 의원들도 포함됐습니다. 지금 제가 태어나가지고 이런 삭발을 하기까지 결심은 굉장히 어제 나름대로 슬펐습니다. 과연 이 여성으로서 삭발을 하고 우리가 이 소리가 정말 인용이 헌법재판소로 전달이 돼서 이 부분이 땅끝에서부터 전달돼서 헌재까지 전달해서 꼭 헌재에서 이번에 인용돼서 꼭 탄핵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삭발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의원들은 국회와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가 침탈당하고 포고령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등 온 국민과 전 세계가 실시간으로 파면의 증거들을 목격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만이 답이라는 겁니다. 만장일치 파면만이 내란숙의 윤석열과 그 일당을 심판하는 시작이며 민생경제, 애교, 안보를 안정시키는 유일한 지름길이다. 응원봉으로 시작된 시민들의 탄핵 촉구 거리 집회와 노숙 농성, 삭발까지 120일이 넘도록 이어진 비상계엄 사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인용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이제는 헌재의 응답만이 남았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전남대 학교 교수 301명이 오늘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시국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교수들은 선언문에서 전 국민이 목격한 대통령의 헌정 질서 파괴 행위에 준엄한 심판을 내리지 못하는 헌법재판소라면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밝히고 헌법재판소가 만약 파면 선고를 하지 않는다면 지체된 정의를 회복하기 위한 주권자의 직접 행동을 마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란 세력의 준동을 막는 헌법적 판결을 엄중히 선고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광주 글로벌 모터스 GGM의 노사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조정 중재안이 나왔습니다. 사측이 원하는 노사 민정 정신과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노동 3권을 조금씩 양보하도록 한 중재안인데요. GGM 경영진과 광주시는 이를 수용한다고 했지만 노조는 고심에 빠졌습니다. 김초롱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 노사민정협의회 조정중재특별위원회가
광주 글로벌모터스 GGM의 노사 갈등에 대한 조정 중재안을 마련했습니다. 노동계와 경영계 전문가 등 위원 6명이 약 2개월간 9번 회의한 결과입니다. GGM 경영진과 주주단, 노동조합 등 8개 단체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상생, 화합, 그리고 미래 지향이라는 3대 원칙을 토대로 노사민정 대타협 정신을 담은 노사상생협정서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 3권을 존중하는 범위 안에서 마련됐습니다. 조정 중재안은 GGM 사측과 노조 광주시에 전달됐습니다. 노사민정특위는 경영진에 노조 사무실 제공, 단체 교섭 시 근로시간 면제 확대 등을 권고했습니다. 광주시에는 공동복지 프로그램 적극 이행, 주거비 현실적 수준 지원 등을 권했습니다. 문제는 노동조합에 권고한 사항입니다. 35만 대 생산 목표 달성 시까지 파업 유보로 고용 안정성을 확보하라는 내용입니다. 노조는 목표 달성 전까지 사실상 파업하지 말라는 것 아니냐며 노동 3권을 제약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사실 팔다리 다 자른 채로 사측하고 교섭하라는 내용이에요. 올해 임단협이 타결되어서 단체 협약을 맺더라도 거기서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내년이나 내후년에 계속적으로 논의를 해야 되는데 반면 사측은 그 이후를 우려합니다. 오는 8월 20만 대 생산이 예상되고 있어 35만 대 달성도 머지않아 이후 노조의 힘이 실리면 상생 취지가 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노사 상생 발전 협정서와 일부 취지에 맞지 않는 내용이다.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 저희들이 좀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오후 들어 광주시와 GGM 사측은 조정 중재안을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면 GGM 노조는 중재안을 신중히 검토한 뒤 내일 오전 공식 입장을 낼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국립 5.18 민주묘지를 비롯해 5.18 사적지를 손쉽게 순례할 수 있는 5월 버스가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시행 첫 해인 올해는 광주 지역 학생들만 이용할 수 있는데요. 교육당국은 5.18의 전국화와 세계화를 위해 전국 학생들로 범위를 넓혀갈 계획입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이른 아침 광주의 한 초등학교. 학교에 도착한 6학년 학생들이 교실이 아닌 버스에 오릅니다. 20여 분을 달려 학생들이 도착한 곳은 국립 5.18 민주묘지. 5월 영령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는 헌화와 묵념으로 학생들의 순례가 시작됩니다. 순례에 나선 학생들은 윤상원, 박기순 두 열사의 묘역에서 님을 위한 행진곡의 탄생 배경을 알게 됐고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소설 소년이 온다의 모티브가 되었던 문재양 열사와도 첫 만남을 가졌습니다. 당시 무서웠을 건데 그렇게 나라 민주주의를 지키려고 그렇게 희생하신 분들이 좀 안타깝기도 하고 5.18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없었으면은 저희가 이 자리에 있지도 못하고 자유를 누리지 못하면서 공부도 못하고 놀지도 못하는데 학생들의 순례길에 발휘되어준 차량은 5월 버스. 광주시 교육청이 5.18 사적지를 손쉽게 돌며 민주화 운동을 체험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운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국립 5.18 민주묘지가 필수 코스인 5월 버스에 참여를 신청한 학교는 모두 44곳. 3천여 명의 학생들이 다음 달까지 87대의 5월 버스에 탑승해 5.18 사적지를 순례할 예정입니다. 광주에 있는 5.18 사적지를 마음대로 가서 편하게 해설과 곁들여서 배울 수 있는 그런 체험 프로그램을 만들어보자 그래서 이런 5월 버스를 만들었고 인솔 교사의 책임을 인정한 법원 판결 이후 위축된 체험학습에 활기를 불어넣어주고 있는 5월 버스. 광주시 교육청은 올해 사업을 실시한 뒤 보완을 거쳐 5월 버스를 전국으로 확대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5.18 정신 전국을 넘어 세계로!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여수의 대규모 가로수길이 도로 확장 사업으로 사라지면서 시민들은 큰 아쉬움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또 다른 마을에서는 나무 한 그루를 지키기 위해 온 주민이 나섰습니다. 최왕지 기자입니다. 녹음이 우거졌던 바다 옆 산길, 지금은 맨땅이 훤히 드러났습니다. 곧 남해로 가는 해저 터널이 개통되면 교통량이 많아질 수 있어
도로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횡한 메타세쿼이어길을 보자 시민들은 안타까움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초등학교, 고등학교 우리가 여길로 등교를 했는데 허전해버리죠. 사업 구간 118그루 중 옮겨진 나무는 6그루뿐, 애수 9그루는 모두 제거됐습니다. 메타세쿼이어가 늘어섰던 자리엔 이렇게 공사 가림막이 설치가 돼 있고요. 이 거리 곳곳에는 이렇게 밑동만 남은 채 베어진 나무들이 많습니다. 나무들이 잘려나간 이유는 사업비 때문입니다. 수십 년 된 거목 70그루 이상을 이설하는데 1억 4천만 원이 들 것으로 추산된 겁니다. 이게 조경협회나 이런 조경업체 대표들하고 이야기를 해봤어요. 이게 너무 커서 이설하면은 다 죽는다라고 하더라고요. 50cm 이상 이렇게 돼버리면 이게 이식을 해도 실효성이 없다. 이런 가운데 여수의 한 시골 마을에선 죽을 뻔했던 느티나무가 다시 생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350년 된 이 나무는 지난 여름 비바람에 줄기가 잘려나가면서 보호수에서 해제될 위기에 빠졌습니다. 보호수 수술에 여수시는 예산이 없다며 난색을 보였고 주민들이 나섰습니다. 태풍으로 인해서 넘어졌었는데 이게 존치가 좀 어려웠었어요. 그런데 이제 마을 주민들하고 긴급 회의를 해서 일단 살리자, 보호를 그대로 유지해야 되지 않겠느냐. 손상된 부위를 조심스럽게 제거하고 살균한 뒤 보호망을 덧댔습니다. 전남의 나무 의사들이 예산 500만 원을 투입해 수술했고 느티나무는 무럭무럭 회복 중입니다. 오래된 나무는 이제 돈으로 가치를 환산할 수는 없습니다. 이 나무가 주는 공익적인 가치 그리고 인간에게 주는 여러 가지 혜택을 고려한다면 굳이 이것을 돈으로 따지지 않고 식목일을 앞두고 곳곳에서 나무 심기 운동이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가진 자원을 최대한 보전하는 노력도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최양지입니다. 광주검찰청은 재산신고 누락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장세일 영광군수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앞서 장 군수는 지난해 10월 치러진 군수 재선거 과정에서 자녀가 대표로 재직 중인 한 법인의 재산 3천만 원에 대한 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한편 검찰은 군수 재선거 과정에서 자산을 1억 원가량 축소 신고한 혐의를 받은 조상래 곡성 군수에 대해 기소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오늘 낮 12시쯤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주차장 지하 1층에서 승용차에 불이 나 7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차량 일부가 타고 그을리는 등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승용차 엔진에서 불길이 시작된 걸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나주에서 산불과 비닐하우스 화재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오늘 낮 12시 58분쯤 나주 동강면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나 헬기 2대와 소방장비 8대 등이 투입돼 1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이어 오후 2시 55분쯤에는 나주 공산면의 한 비닐하우스에서 불이 나 1시간 반 만에 꺼졌습니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조사 중입니다. 광주 시민단체가 신임 광주교통공사 경영본부장의 임명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광주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은 오늘 성명을 내고 교통공사 재직 중 비위 사실이 있었던 신임 경영본부장의 임명 과정에 대해 심각한 의구심이 든다며 광주교통공사는 경영본부장 임명을 당장 철회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재공모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는 9월에 개막하는 광주 세계양궁 선수권대회 결승전이 역대 가장 긴 엿새 동안 열립니다. 대회 조직위원회는 시민과 국내외 관광객들이 대회를 오래 즐기도록 5.18 민주광장에서 열릴 결승전 일정을 9월 7일부터 12일까지로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양궁대회 결승전은 통상 4흘간 진행되지만 이번 대회에서는 1931년 대회 창설 이래 처음으로 2배 늘려 치르기로 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